그 박사님 그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 예. 구체적으로 예, 채식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꼭 예.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. 예. 그 채식에는 그러니까 먼저 채식과 육식이 어떤 것들이 그 중요한 그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육식은 지방과 단백질이 주 성분입니다. 그런데 채식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단백질은 조그만 양이고 우리가 섭취하는 양의 한 10% 정도만 섭취할 수 있어요. 채식을 하면은. 그 다음에 또 채식에는 비타민과 또 좋은 항산화제가 아주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건강에 좋은 섬유질이 채식에만 있어요. 육식에는 비타민 A가 조금 있고 다른 비타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비타민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도 거의 없습니다. 섬유질도 하나도 없습니다. 아무리 질긴 고기라도 섬유질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좋은 성분이 다 채식에만 있어요. 지방은 육식에 있는 지방이 온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갖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어요.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췌장세포도 파괴시켜서 당뇨병을 일으키고 또 암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그 연구들이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반면에 채식은 이러한 그 암이나 심장병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채식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참 놀라운 그런 놀랄 수밖에 없게 돼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온전한 채식에 대한 증언들이라는 챕터를 하나 만들었어요. 여기에 보면은 아주 세상에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의사들 또 교수들이 채식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는 그러한 이야기,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발표한 논문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주장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. 이가 아주 유명한 클리블랜드 심장 그 전문의 거기에서 나오고 또 조지 워싱턴 의대 교수가 쓴 또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넬 대학의 영양학과 교수 차이나 스타디라고 하는 이 책은 뉴욕 타임스지가 금세기 역학의 금자탑이라고 그렇게 평을 할 정도로 너무나 아주 좋은 책입니다. The China Study, 중국 연구라는 건데 뭐 중국에 뭐 다른 것 연구한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그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.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그 음식과 그들이 섭취하는 영양과 이 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가 중국입니다. 여기에 거기에 가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연구한 그런 그 내용들을 쓴 책인데 이러한 책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다음 장에 제가 심장병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CNN의 월프 블리츠하고 회담한 내용이 나옵니다. 이분이 클린턴이 그 대통령 그만두고 2002년에 그만두고 그 하이티인가 거기 지진 난 그곳에
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잠깐 일한 다음에는 아주 잠잠해졌어요. 그러다가 이제 여기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간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 쿼드루플 바이패스 네 곳에 그 심장 우회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걸 수술을 받았는데 또 한 5년 후에 또 두 번째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. 이번에는 우회 수술을 받을 데가 없고 그 막힌 혈관들을 그 임시로 뚫어주는 그 스텐트를 삽입하고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.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제대로 좀 그 의사들이 충고하는 말을 듣고 채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구입한 책이 그 Reversing Heart Disease라고 심장병을 되돌리는 그 샌프란시스코 심장 전문의가 그 쓴 책하고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고 그 클리블랜드 그 외과 의사가 쓴 책, 그 다음에 The China Study 코넬 대학의 영양학 교수가 쓴 책, 이것들을 세 권을 사서 읽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그 온전한 채식을 하게 되면은 심장병을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. 그대로 했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건강해졌어요. 건강해지고 여기 그랬어요. 자기 혈압이나 무슨 바이탈 사인은 블러드 프레셔, 블러드 워크 다 정상이고 빌리비도 하나 내가 전보다 더 에너지가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그 대선 때 자기 부인 그 선거운동에 아주 열심히 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심장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그 클리블랜드 그 에셀스틴 박사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심장병 말기,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아주 죽어가는, 그러니까 잠잘 때도 누워서 잘 수가 없고 편히 잘 수가 없고 그 소파에 기대서 자는 그런 그 환자들을 데려다가 온전한 채식만 하게 했어요. 그랬더니 100% 참가한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닥터 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같은 동료 외과 의사예요. 이 사람이 44살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여기 그 심혈관 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아주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쪽은 너무나 길게 너무나 작은 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우회 수술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내가 뭐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의사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. 그 유명한 세계에서 넘버원 그 심장병원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. 다만 할 수 있는 게 나이트로글리세린 혀 밑에 집어넣는 거. 하루에 20개 내지 30개를 집어넣어야만 사는 거예요.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에셀스틴 박사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준 대로. 근데 이 사람이 32개월 만에 이 혈관이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이 돼. 뻥 뚫렸어요. 이건 다른 뭐 약이나 수술이 아니에요. 이거는 온전한 채식만이 이렇게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다는, 정말.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러한 이야기가 이것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심장병보다 암에 더 많이 걸려요. 암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데 암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.
제일 많이. 대장암, 그 다음에 유방암, 전립선암, 뭐 식도암,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암들에 대해서 그 음식이 그런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암에 걸렸던 환자들도 낫게 해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썼습니다. 여기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요거 참 제가 보여드리고 싶네요. 우리 몸의 암세포는 수시로 생겨났다 없어집니다. 근데 그 생겨난 암세포가 자리를 잡아서 한 1000만 개가 되면 볼펜 끝에 그 볼만큼 아주 조그만 요런 크기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. 더 이상 자라기 위해서는 혈관으로부터 피를 직접 공급받아서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더 잘 자랄 수 있는데, 이 주위에 지나가는 그 모세 혈관에다가 엔지오제닉 팩터, 그러니까 신생혈관 조형인자라는 그 엔자임 효소를 이렇게 쏴주면은 이 지나가는 혈관에서 이 암세포 쪽으로 움이 돋아나요. 움이 돋아나서 결국에는 이 암세포에 연결이 되면은 피가 공급이 되니까 그때부터 암세포가 막 커지는 거예요. 커지고 또 그 혈관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전이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 혈관, 이렇게 혈관을 만드는 그 과정에 이러한 채소들을 실험을 해봤더니 만들어지던 혈관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. 없어진다는 사실이. 이 딸기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지던 것이 점점 옅어지게 되고, 이 흑미, 이 퍼플 라이스라고 하는 흑미로 먹었더니 이렇게 그 혈관이 만들어지던 게 끝이 이렇게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이야기,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썼고요. 그 다음에 그 암세포가 자라는데 암세포를 죽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, 근데 뭐 일반 항생제나 무슨 뭐 살충제나 또 항진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쓸 수 없는 게, 왜냐하면은 암세포는 자신의 세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자칫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자기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. 그런데 1974년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알아내게 됐어요. 그 차이점을 먼저 알아내야만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해서,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막 흥분을 하고 참 좋아했는데, 다 여기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잘 자랐어요. 근데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있으면 자라고 메티오닌이 없으면 자라질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메티오닌이 뭔가 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.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가 있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야만 암세포는 자라고, 그러니까 이 뇌종양이라든지 또 골수성 그 암세포라든지 혹은 전립선, 뭐 유방암, 무슨 대장암 이런 것들이 다 이 암세포들이
메티오닌이 있으면 잘 자라고 메티오닌이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. 그래서 그러면 메티오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일까? 메티오닌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이 튜나 통조림, 생선입니다. 생선. 생선을 먹으면은 이 암세포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 자라요. 그 다음에 치킨입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피쉬나 치킨이 건강식으로 그렇게 식당에 가서 오더해서 먹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요즘 드러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계란, 그 다음에 소고기, 우유 이런 순서예요. 근데 메티오닌은 이러한 여기 보세요. 여기 채식 속에도 다 조금씩이지만은 다 들어있어요. 콩 속에 많이 들어있고 밀, 그 다음에 당근과 같은 이런 채소 속에 그 다음에 사과나 무슨 이런 견과류 여기에도 다 메티오닌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어요. 자 그러면은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인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될까? 저는 이제 TV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집사람이 보는 걸 보다 보니까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필수 아미노산을 위해서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.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제가 왜 그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필수 아미노산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. 아이솔루신, 루신, 또 라이신, 메티오닌, 페닐린, 트랩 이러한 그 8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게 생선이에요. 생선. 그 다음에 닭고기 이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 이 사진이 참 아주 중요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고구마, 감자, 옥수수 속에 그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이 도표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. 여기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채소인데도 필수 아미노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 끝에 여기 recommended라고 있어요. recommended라는 말은 우리에게 추천양, 하루에 필요한 추천하는 양이 고구마 1 서빙, 감자 1 서빙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. 요렇게 뺏기 조금 뺏기요. 8가지가 다 있어요. 8가지가 다. 그런데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아무 걸 먹어도 메티오닌이 결핍이 되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메티오닌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암 발생을 촉진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절대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 결핍이 되질 않습니다.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연구들을 제가 다 발견해 가지고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. 그 박사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. 온전한 채식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예.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채식하고 어떻게 온전한 채식이 틀린지. 어떻게 틀린지 좀 알려주세요. 예. 이 채식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채식이라고 할 때에는
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채식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제가 먼저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미국 사람들이 보통 채식이라고 할 때 물론 뭐 거기에 뭐 세마이 베지타리안이라는 말도 있는데 세마이 베지타리안이라는 말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조금 그런 사람을 세마이 베지타리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보통 채식을 한다면서도 하는 그 채식이 락토 오브 베지타리안입니다. 락토 그러니까 우유 성분과 그 다음에 계란을 먹는 베지타리안이 많아요. 특히 그 치즈나 우유,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을 먹는 베지타리안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아주 더 잘하는 채식이 비건이라고 하는 채식입니다. 이거는 아주 순전한 채식이에요. 그런데 온전한 채식이라는 것은 순전한 채식은 동물성 식품은 안 먹지만은 그 대신에 단 설탕이나 또 흰 밀가루, 흰 밥이나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은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한 음식, 그 다음에 단 음식, 그 다음에 또 그 흰밥, 흰빵 뭐 이런 것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하지 않는 채식이 비건입니다. 그런데 온전한 채식은 이 홀푸시라고 해서 이 채소를 전체를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밀을 해서 흰 쌀을 먹질 않고 현미를 먹고 또 통밀을 이제 갈아서 흰 밀가루 만드는 그게 아니고 통밀빵이나 통밀로 만든 그 뭐 수제비나 뭐 이런 것들 그 먹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쓰는 대신에 올리브 자체를 먹음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그 데일리 저 미국 그로서리 가면은 그 올리브들 그 짠 것들 팔잖아요. 그게 좀 짜요. 저희들은 그걸 사다가 물에다가 하루 저녁 이렇게 담가놔요. 그렇게 하고 건져서 먹으면은 간이 딱 맞게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. 자, 그러니까 그 식물성 기름도 쓰질 않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설탕이나 조청 같은 것도 쓰지를 않고 이제 음식을 달게 하고 싶으면은 그 파인애플이나 사과나 무슨 이 과일 그 다음에 데이츠 그 대추 말린 거를 이 가루로 만든 데이츠 슈거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한 음식 전체를 먹는 그런 단 것들을 우리가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 온전한 채식을 하게 되니까 이런 병들이 아프던 사람들이 낫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. 심장병이 이렇게 막혔던 혈관이 점점 그게 없어지고 그 혈관이 다시 원상을 회복하고 여기 보면은 그 전립선암 환자가 암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예, 온전한 채식을 1년 동안 했더니 또 그 암 수치 PSA가 점점 낮아진다는 그런 그 사실도 여기 제가 설명을 했고요. 그럼 일반적으로 예. 온전한 채식을 사실 이거 지금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. 이거를 어느 정도 할 경우에 예. 몸의 달라짐을 알 수 있을까요? 뭐 사람마다 다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예. 보통 어느 정도 해야 아주 철저하게 한다면은 심장병 같은 그런 환자는 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한 2, 3일 후부터 그 약을 점점 줄이게 돼요. 그러니까 효과가 금방 이렇게 나타나요. 그런데 이제 암 같은 거는
굉장히 아주 좀 느립니다. 회복하는 시간. 또 당뇨병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당뇨병은 뭐 한 3주 정도만 잘하면은 아주 정상적인 혈당을 되찾을 수도 있고 또 인슐린 맞던 환자가 인슐린을 줄이거나 안 맞을 수 있고 당뇨약을 먹던 환자 당뇨약을 안 먹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암 같은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채식의 참맛을 이제 길들여야 돼요. 저도 사실은 고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. 제 생애 집사람은 늘 저보고 다른 사람은 고기를 끊어도 아마 당신은 못 끊을 거야.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건강교육을 시작하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고기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은 고기를 전혀 먹질 않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제 나이가 만 77입니다. 아주 건강하고 옛날에 먹던 혈압약 이런 거 다 끊고 그 다음에 제가 당뇨 위험군 한 6.2, 6.3 HbA1c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way down 5.2입니다. 5.2. 그 다음에 PSA도 아주 정상이고 전에 많던 알러지 현상도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신물이 올라왔어요. 늘 그래서 텀스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또 트림을 제가 자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골치가 아주 마이그레인 헤데익이 꽤 있었어요. 그래서 탈레놀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한번 골치를 아팠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없어졌어요. 거짓말을 안 합니다. 이 바른 음식은. 그러니까 바른 음식을 바로 여러분들이 먹으면은 이 먹는 음식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질 않습니다. 참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이 책은 제가 좀 자랑 같지만은 정말 역작입니다. 이 출판사 사장님이 왜 이런 책이 지금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역작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음식에 관한 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또 음식과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하고 그 결과를 의학 전문지나 영양학 전문지에 기재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가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꼭 구비하고 보셔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예. 아까 이제 온전한 채식을 하면 이런 성인병이 있고 암이 있는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그런 병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제 온전한 채식을 할 경우에 그런 성인병에 이런 게 예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more energy,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더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두뇌도 맑아지고 생각도 아주 또렷해지고 채식하는 사람들의 IQ가 일반 사람들보다 10 내지 20이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. 그만큼 머리가 맑아지고
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채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성격이 차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이런 온전한 채식을 할 경우에 예. 요즘 막 주변에 아토피에 이렇게 걸린 예. 사람들 많거든요. 예. 아토피 환자들도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? 그럼요. 제가 여기 아토피에 대해서도 잠깐 썼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물성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했을 때 육식을 많이 한 엄마가 아토피성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. 그리고 물론 이 아토피성이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또 무슨 환경적인 그런 그 오염 때문에 그걸 트리거를 하고 그걸 월스하게 그렇게 만들지만은 제일 첫 단계는 육식을 그만두고 온전한 채식을 많이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유 제품이나 무슨 글루텐을 제거했을 때 효과를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온전한 채식을 하면은 이런 아토피성 질환 환자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 책에서 소개한 음식 가운데 채식 중에 가장 이렇게 꼽고 싶은 이건 정말 완전 식품이다라고 꼽고 싶은 음식 종류가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. 예. 제가 여기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따온 자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한 챕터를 썼는데 그 챕터가 산화제와 항산화제입니다. 거기 항산화제가 어떤 것들인가? 그러니까 이 항산화제를 많은 학자들이 항암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채소 속에 옛날에는 우리가 비타민 한 8가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발견한 거는 어떤 학자는 1000가지, 어떤 학자는 2000가지, 어떤 학자는 3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합니다. 파이토라는 말은 식물성이라는 뜻이고 이 화학성분, 파이토뉴트리언이라고 해요. 식물성 영양소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이름이 붙여진 건 한 90여 가지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수백 가지, 수천 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 활동이 항산화제입니다.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주고 그걸 고쳐주는 항산화제인데 그 항산화제를 많은 사람들이 항암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왜냐하면 암 환자들이 이 암세포가 싫어하는 그 항산화제가 있으면은 암이 자라질 않고 항산화제가 없으면은 암이 기승을 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항암 치료에 효과적인 채소들이라는 그런 그 연구 논문들을 이렇게 기재했는데 이 암세포가 막 기승을 부리고 막 자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마늘을 집어넣었더니 훨씬 적어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이 연구 논문에는 여기에 무슨 뇌종양암이라든지 전립선암, 유방암, 그 대장암 이런 암에 좋은 음식이 여기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암세포를 가장 많이 죽이는 음식이 이 노란 것들인데 이 노란 색깔의 채소들이 뭔가 하면 알리움과라고 마늘, 파, 양파 그런 종류입니다. 부추가 거기에 또 들어가요. 마늘, 파, 양파, 부추 이런 알리움과 채소들. 그 다음에 약간 이
연록색이 있는데 여기에 속한 그 채소들을 우리는 십자화 채소라고 합니다. 십자화 채소. 그 채소들의 특징이 꽃잎이 네 가지, 네 잎이에요. 그래서 십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십자화 채소들인데 이게 무배추과 그 식물입니다.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먹고 또 효과를 보이는 음식이 양배추, 그 다음에 브로콜리, 컬리플라워, 뭐 배추, 무, 그 종류들이 이런 채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도표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. 어디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아주 다 뒤져가지고서 찾아낸 것들입니다. 이 책 집필하셔서 끝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?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한 10여 년 동안 건강 강의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물론 뭐 그전에도 했지만은 가끔 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뭐 아주 주기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그런 그 강의를 하면서 자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. 이게 미국 정부가 참 고마운데 이 PubMed gov 여기에 가보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발간된 모든 의학, 영양학 이런 그 건강에 관련된 잡지들을 그 논문들을 다 거기에서 그 인덱스에서 서치할 수가 있어요. 가령 내가 알고 싶은 게 채식과 장수, 채식을 하면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논문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거 딱 찍으면은 수백 편의 논문들이 그냥 쭉 나옵니다. 어디에 몇 년도에 어디에 발표된 그 논문 제목하고 그거 요약된 것들.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돈을 지불해서 그것들을 더 이제 원본을 보게 되고. 여기 그럼 이거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세요? 한 3년 전에 3, 4년 전에 자꾸 그 제가 이제 요리 교실을 이제 본강을 제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실비치에서 그 커뮤니티 상대로 그 건강 강의,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 강의를 하고 또 가끔 제가 또 교회에서 이제 그 건강 강의를 하고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면서 건강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재료를 달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책을 만들 때까지는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한 3년이 걸렸습니다. 3년 동안. 여기 보면은 전립선암이 이제 그 전립선암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.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PSA, 그 암 표지자라고 그러죠. 전립선암이 얼마나 많이 자라고 뭐 커지는.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12months 1년 동안에 온전한 채식을 한 사람은 PSA가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채식을 안 하고 늘 그대로 먹는 대로 먹는 사람들은 1년 후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그 스캔을 한 건데 이 전립선암이 이렇게 크게 찍히던 것이 1년 후에 이렇게 작아졌어요. 뭐 이 비슷한 그런 그 내용들을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
온전한 채식을 하면 다 좋지만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빠른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어떤 음식이 더 항산화제가 많고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보다도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제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. 제약회사마다 수십 명, 수백 명 그 박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연구를 시킵니다.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. 그 약을 만들기 위해. 그래서 어떤 성분이 이 암을 저지시키고 억제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실험을 이 전문지에다가 발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약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로 그런 연구를 했지만은 저에게는 너무나 보석 같은 그런 자료들이에요. 바로 음식을. 근데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전부 다 채식이에요. 채식 성분이라는 거예요.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? 그 사람들은 약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은 저는 그러한 연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바로 우리를 건강하고 암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. 그 외에도 무슨 알츠하이머, 왜 알츠하이머에 많이 걸리는지. 알츠하이머는 또 동물성 지방,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에다가 수소를 많이 탄 그런 라드, 마가린 같은 거, 그런 그 기름,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바로 그 원인 물질이라는 그런 사실들. 그 다음에 아주 희귀한 병도 제가 다뤘습니다. MS라고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온몸이 점점 그 감각을 잃어가지고 죽는 사람. 또 루게리 디지즈. 그런 사람들도 채식을 하면은 절대 이런 병에 걸리질 않아요. 근데 MS에 걸린 사람도 이 오레곤 의과대학 교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서 치료를 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이 된 거예요. 그런 놀라운 사실들 여기에다 기록을 했어요. 그 일반 사람들이 채식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데 예. 채식을 시작할 경우에 예.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, 예. 뭐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오늘부터 뭐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그 간단한 요령을 알려주시면. 예. 채식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?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왜 채식이 중요한지를 좀 여러분의 뇌가 좀 세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을 읽어보시고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내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것입니다. 그러한 정신적인 무장이 있은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뭐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고기를 적게 먹다가 또 락토 오버 베지타리안으로 바꾸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칠 수가 좀 더 온전한 채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물론 저는 한 번에 온전한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의 그 맞는 대로 한번 결정해서 하십시오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참 먹는 음식에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.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그것을 이해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가든 문화 교육센터에서 트라스크 에베뉴에 있는 거기에서 1년에 2차례 건강 채식 요리
요리법을 가르쳐 드립니다. 봄에 한 번, 가을에 한 번. 그래서 여기에 8주 동안, 그러니까 8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채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?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채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,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,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제가 거기에서 건강 강의를 합니다. 1시간씩.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런 이 채식 요리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아주 이 동기부여도 잘 되고 또 음식 만드는 거 배워서 집에서 이제 실습하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문 보시다가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 하면은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. 그리고 또 제가 건강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. 무료로 제가 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때 오시면은 이 책도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무료 건강 강의 사정만 된다면은 제가 좀 정규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건강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